자, 들어가겠습니다. 수요 공급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오후에 이제 무료 특강이 오전에 다뤘던 게 안 다루는 게 있거든요. 또 야매가 그죠. 그래서 오시면 되고, 이 수요 공급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오늘 거미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부강이 진도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약간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야매가 중요해요. 적중이 중요해요. 적중이 중요하지. 야매도 중요하지만 적중이 중요한데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학교생 모임 때 좀 많이 적중이 됐다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 문제 학개론이 공인중개사에서 나와요. 그 평가사가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됐어요. 6월 두 번째 주에 보거든요. 2차 시험. 그래서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제가 그 나올 수 있는 그걸 소스를 또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와서 드릴 테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경기 변동은 딱 한 문제가 나와요. 10번이 경기 변동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봤고 11번은 따라서 거미집 모형. 이 거미집 모형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거미집 이론이 자 지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홀수 연도만 나왔어요. 무슨 연도만 나왔다? 그러니까 홀수 연도는 어떻게 돼요? 올해가 몇 회죠? 31회죠. 그런가요? 그 31회 전에는 몇 회 나왔을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29회, 29회 전에는요. 27회죠.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게 거미집이에요. 근데 거미집이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통 문제보다 좀 틀리죠. 땀새 함수 관계로 나왔거든요. 이제 거미집 자체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41페이지 경기 변동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자분께서 책을 잘 쓰셨는데 저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43페이지가 먼저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순서가 있어. 43페이지가 먼저인 게,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스타트를 끊으셔야 돼요. 그럼 일반 경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자, 이 칠판 주기는 그냥요, 일반 재화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주택이 공급이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주기가 더 깁니까? 길고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일반 경기와 다르죠.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그러면은 칠판 주기에는 이제 정점에 이제 도달하는 시기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주택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후퇴는 좀 빠르게 걸리죠. 요 시간차를 따라서 타성 기간 1, 2년 정도 지쳐질 수 있다는 지 건축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타짜라는 것은 게을르 타짜로 써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건축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럼 1, 2년 정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일반 경기라면 일반 경기가 있으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요, 뒤져요. 뒤진다는 건 깨끗딱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후순환 쪽으로 바뀌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뒤처진다는 거죠. 근데 후순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반드시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자, 부동산은요 규칙일까요? 불규칙으로 움직일까요? 그 지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럼 반드시 후행한다, 선행할 수도 있다,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다, 주기가 길죠. 주기가 길고 진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진폭은 따라서 정점과 저점, 정점과 저점의 차이의 폭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저점이 낮죠. 근데 저점이 낮다는 거는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점이 또 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주기가 길고 진폭이 작습니까? 진폭이 큽니까? 크죠. 타성 기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지멋대로 움직이죠. 지역적, 우리가 개별적으로 불규칙이고, 그 다음에 불분명하고, 좀 불명확합니다. 그럼 반드시 후행해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할 수도 있어요. 후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항상 이 회복이라는 거나
이 경기에 대한 확대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지역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죠. 전국이 투기 바람이 들잖아요. 그럼 전국에 일시 생겼어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좀 느려요? 느리죠. 그럼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니까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느리고 후퇴는 종합정책을 쓰면 냉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후퇴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2시간을 잡으면은 올라가는 건 시간이 그냥입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1시간 30분 잡으면 내려가 30분이잖아요. 그럼 회복이 빠르다, 회복은 좀 느리다? 후퇴는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저점에서 정점까지가 느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보세요. 우경사. 자경사예요? 우경사예요?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그죠?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에는 우경사라고 나왔어요.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이죠. 비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합니다. 지금 특징 보고 계셔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비해 타선 기간이 길죠. 그래서 타선 기간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의 진태에 비해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둔감하다는 얘기죠.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에 비해 회복은 어떻게 되죠? 느리고 후퇴는요? 그럼 올라가는 거는 느리고 내려가는 건 빠르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작아요, 커요. 정점이 낮아요, 높아요. 저점이 낮죠. 근데 저점이 깊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골자에 깊다라는 거. 그럼 경기순환의 저점에서 정점이 이런 기간이 길고 정점에서 저점 기간이 짧은데 뭐 좌우 비대칭이라고 되지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는 우경사 비대칭으로 나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부동산 경기가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도권이 좋으면 지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규칙이에요? 순환규면이 불규칙이에요?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일반 경기와 그 전점과 정점이 엇갈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 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따라서 건축 경기, 주택 경기가 가장 비중이 크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주거용이 건축 경기가 가장 비중이 크고 협이고 광의는 상공업용까지 플러스 시키고 최강의는 토지까지 플러스 시킨다고 되어 있죠. 참고만 하시고요. 경기순환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이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게 한번 떴어요. 그죠?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보다 아까 부동산은 후순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 경기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냐가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금융기관의 흐름이에요. 금융기관의 자금에 대한 흐름인데요. 어떻게 자금이 흘러갈 것이냐. 자, 갑니다. 그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용이 있습니다. 일반 경기가 있고요. 일반 경기가 있고, 상공업용 경기가 있으면은, 자, 어떻게 갈 거냐. 상공업용과 중호용은 일반 경기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는데, 보통 주식 경기는 그냥입니까? 주식은 굉장히 민감합니까? 그럼 주식이 일반 경기 꿈틀하기 전에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순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순환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냥요, 이 칠판 생산을 많이 해요. 그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공장만 만들어요. 사무실도 얻어요. 그럼 호황이면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죠. 돈을 막 빌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요, 금리가 높아져요. 그 돈의 흐름이 상공업용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주거용은 정책상 좀 저리죠. 그럼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위축되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따라서 동시순환적. 자, 동시순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상공운용 같이 움직여요. 근데 봐봐. 일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상가나 공장을 만들지 않고 돈의 흐름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낮아져요. 그럼 돈의 흐름은 주거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일치하지만 주거용은 일치해요. 일반 경기와 따라서 역순환. 주거용은 반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부동산 경기는 이 주거용과 상고음용을 따라서 가중평균. 그럼 가중평균 하는데 요게 똑같아요.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회복이 느리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지금 전순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느 시장을 얘기합니까? 주식이죠.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 후순환적이에요. 선행할 수도 있어요. 역행 후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동시순환적은 병행하는 거는 상고금융과 일반 경기와 일치하고, 역순환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순환이라는 건 주거용과 상고금융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일반 경기랑 그렇게 보십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라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각각 다른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 아까 제가 유형별, 분별, 경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따라서 가중평균. 주거용과 상호금융을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이따가 보겠지만은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근데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제목을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유형.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여드려 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번에 따라보세요. 순환 변동. 그 2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동산은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럼 순환적 변동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순계추무라고 암기하시는데, 순계추무. 자, 순환을 합니다. 그럼 순환적인 변동이 거의 90%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상향, 하향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회상 후화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회상 후화. 이렇게 해서 내가 저점에 투자해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걸 회상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회상 후화, 후하다. 자, 회는 따라서 회복. 자, 회복 다음에 뭐가 오죠? 상향. 상향 다음에 하향이 와요. 후퇴가 와요. 후퇴 다음에 하향이 오죠. 다시 회복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을 하죠. 그래서 순환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들어봐요. 올해 정점을 찍고, 자, 후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이건 계전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분위기 안 좋아. 보세요. 순환. 계전은 다르다는 거죠. 계전은 어떤 거냐면, 그냥입니까? 반복을 합니까? 반복을 해요. 그럼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대학가에 그냥입니까? 방학이 있습니까? 그 원룸에 공실이 생기겠죠. 맞나요? 자, 이건 순환입니까? 계절입니까? 계절. 매년 12월마다 안 추워요. 매년 10월마다 겨울철에 추워요. 그럼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보다 줄 수 있죠. 이건 계절이에요. 이건 순환이에요. 계절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점이 나오면 순환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점이 나와도 순환이라는 거죠. 그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점을 찍고 12월 달에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순환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점이 나오면 순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5월 12월 올라왔다고 무조건 계절이 아니야요. 얘는 뭐가 붙었어요? 정점. 후퇴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건 계절이다, 순환이다. 근데 겨울철에 12월 달에는 그냥요,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보다 줄었죠? 그럼 뭐다? 계절적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계절하고 뭘 비교하냐면, 따라서 무작위적. 자, 가볼게요. 무작위적은 뭐냐면,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기치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은 가능합니까? 지금이 봄이죠.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다음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린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재해, 지진을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요? 건축 활동하는 애들은 좀 지진이 나길 원해요. 그죠? 너무 나면 지도 뒤지니까 좀만 나게 되면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정부 정책 또 썼죠. 미치겠어요. 5월 10일 날 또 썼어요. 미치겠어 진짜. 그죠? 관심 좀 가지세요. 어저께 또 정책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라는 거 아시죠? 그거 뭐 어떻습니까? 그거 폐지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법인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어? 그 5월 11일 날 내가 그 정책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쉬워서 어려웠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냉각됐어요. 그냥이야 이거는 무작위적이야.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정부의 정책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이야 무작위적이야. 예견에 예기치 못해. 예측 못하는 거죠. 비주기적이라는 거죠. 비주기적이고 불규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순환입니까? 얘는 다른 형태입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지속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성장이,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전 페이지 가볼게요. 계절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계절적이 있어요? 특정 계절마다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해요. 신학기 학군 부근에 주택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죠. 방학 동안 그냥입니까?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아까 겨울철에 제가 아까 12월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겨울철보다는 12월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이 건축 허가량이 감소됐다는 거는 이건 순환이다, 계절이다. 계절이고. 추세적은 따라서 지속적.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제 성장이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면적이나 증가 추세, 감소 추세로 간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넘겨보세요. 자, 우발적이 따라서 무작위적.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자연재해라는 단어가 있죠. 어저께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그냥입니까? 급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냉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대외적인 경기 변동,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런 것들, 급작스럽게 건축 허가 번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근데 거기 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광펜. 따라서 정점, 저점. 아까 정점, 저점 기억나시죠? 그러면 1월을 저점 찍고 거래량이 회복했죠. 자, 그럼 1월 나왔다고 해서 계절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순환적 변동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꼭 체크하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안 변해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서 따라서 회상후화. 입을 열어요. 회상후화.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요 순서대로 내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저점을 찍고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냥이야 그걸 회상해. 그럼 내가 나중에 이익을 많지. 그럼 따라서 후하다. 안 먹혀. 아이씨. 따라서 회상 후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안정시장은 이번에 모의고사 나올 텐데 순환국면이에요? 순환국면은 아니에요. 아니죠. 대답해 봐요. 그 만약에 상향 다음에 안정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순환국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따라서 확장 국면, 수축 국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과 근데 금리라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도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따라서 공실률, 공실률과 공가율이라는 게 빠졌죠.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서 천천히 재미있게 갈게요. 재미는 없겠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경기가 그냥입니까? 부동산도 순환을 합니까? 순환하죠. 순환 국면이 4개 국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정점을 온 다음에 저점이 있다는 거죠. 꼭대기점은 무슨 점? 정점. 바닥점은 저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경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거져요.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건 좋고 내려가는 건 나쁘다. 그 4개 국면으로 순환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올라가는 것을 호황이라고도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호황.
근데 요거를 따라서 상향시장, 상향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상향시장 다음에 뭐가 와요? 하향이면 큰일 납니다. 후퇴가 옵니다. 미치겠어요. 뭐가 온다고요? 후퇴. 수강생들은 똑같아요. 상향 다음에 뭐 와요? 하향이요. 후퇴가 옵니다. 여기가 하향이에요. 제발.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불황이 됩니다. 불황이 되고, 여기가 하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면 투자자들이 봐갖고 정점에서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나아요? 어딜 찍으셔야 돼요? 저점을 찍으셔야죠. 그렇죠?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내포됩니까? 그럼 상향시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그럼 회복이 투자의 적기라는 거죠. 저점이 투자의 적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저점을 찍어도 그냥 나중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하는 소리죠. 이해했습니까? 이것도 투자 투기의 적기라는 건데, 그럼 내가 저점을 찍고 투자했어. 그냥이야, 투자 잘했죠. 그리고 그걸 그냥이야, 회상해. 따라서 회상. 안 맞다도 그냥 해. 나도 남의 연구소에서 얘기한 거야. 따라서 회상. 후하다. 나중에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확장국면. 확장국면이라고 해요. 확장국면. 확장국면. 내려가는 건 수축국면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뭐냐, 거기 보시면 이제 중시라는 게 나와요. 누구 중시 현상이냐, 중시. 자, 근데 이게 가격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공급 지표, 수요 지표, 보조 지표,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자, 같이 움직이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3대 측정 지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기억이 들어가요. 자, 따라서 건축의 양, 이게 이 건축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하고, 따라서 거래량, 따라서 가격 변동. 그러면 그냥이야 다 앞에 기억이 들어가. 3기억이에요. 현대지표가. 건축량은 이 생산량이에요. 그럼 수요겠어요? 이건 공급지표겠어요.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도 늘어나야 돼요. 소비량, 수요지표가 되고, 가격도 올라가서 보조지표로 사용하자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답니다.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단순하게 하나를 봐야 돼요. 종합적인 측정이 좋아요. 지금 빨간색 글씨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의 경기 변동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동일 수급까지 파악해야 되고, 자, 공급 지표는 따라서 건축의 양, 건축을 허가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또 건축 허가 면적 같은 게 이제 선행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미분양 주택. 자, 따라서 거래량은 무슨 지표라고 되어 있나요? 수요 지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택지 분양 실적도 공실분과도 들어갑니다. 수요 지표. 보조 지표에 가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실물 변수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투기 아시죠? 투기가 발생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죠. 계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실수요예요, 가수예요. 그럼 정상 가격이 아니잖아요. 거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그냥입니까? 불황 속의 물가 상승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맨 밑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진 않다. 투기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그냥 따라서 보조지표를 사용하자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쪽은 다 올라가고요, 가격이. 이쪽은 다 떨어지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매도자 중시. 그럼 매도자가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매도자가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런가요? 매수자가 땡기려고 하니까 매도자가 우리가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자가 적어요. 매수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예요. 매수자가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매수자가 우위하는 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매수자는 사요? 안 사요?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매수자가 이 기다린 쪽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놀라운 사실은 그냥입니까? 가격 여긴 다 올라갑니까? 여긴 내려가죠. 대답 좀 해봐요. 자, 매도는 그냥이요? 올라가요. 매수는요?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뭐 이렇게 맨날 보니까, 그죠?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호황은, 불황은, 알트, 예술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회복은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럼 누구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하셔야 되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따라서 반대 지표, 반대로 움직이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대 지표.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금리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시려면 그냥 돼요. 이자가 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금리가 낮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거래도 많고 건축량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어렵습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죠. 반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빠진 게 따라서 공실률, 공가율 들어보셨죠? 그죠?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집이 비어 있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공실공고가 줄겠죠? 공실공고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 거기 보시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상한이냐 하이냐 과거의 사례 가격을 물어볼 수 있어요. 사례 가격. 감정평가인데, 자, 여러분들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가사가 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을 가져와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지금 얘한테 상한가냐 하한가냐 보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20억이에요.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요게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 그럼 상한선이 되겠어요? 이건 하한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막 떨어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상한선이 됩니까? 상한선이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그럼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다 올라가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다 떨어져. 그럼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냥입니까? 하한가가 됩니까? 금리도 낮고 공실도 낮아지는 거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누구 증시죠? 매수. 그럼 건축량, 가격, 거래량 떨어지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가 돼요? 상한가가 되고 금리 높고 공시 높죠. 그런가요?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래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장애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회상 후하.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회복은 그냥입니까? 금리가 인하됩니까? 거래가 늘죠? 금리는 반대로 했잖아요. 투자 투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누구 시장에서 누구 시장으로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자 시장으로 바꾸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회복 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요? 회복하니까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이 되겠죠. 거기 하한선이라는 단어가 있나? 근데 이전 가격은 여기서는 하한선이지만 여기는 따라서 기준 가격. 과거가 그 가격이 똑같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향시장 호황 지금 찾고 계시죠? 자, 올라가니까 매수자 중시예요? 매도자가 중시예요? 매도자는 거래를 성립 시기를 어찌게 되죠? 늦추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손을 들어보세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후퇴 갑니다. 가격이 상승하다가 중단해서 거래가 한산하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자, 후퇴 시장은 떨어지니까 과거는 상한가가 되죠. 기준가가 되거나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하향 시장이 있나요? 하향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저로 이제 내려가요. 누구 중시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 상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안정시장.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라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냐면, 여러분들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2억인데, 자, 3억이라고 할게요. 역세권의 전철역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황이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안정시장.
우리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왜 도심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강남이나 종로 가면 사람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위치가 좋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나 주거용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냥요,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가벼운 상승하죠. 다음에 안정시장. 그럼 안정시장은 어디에서만 고려되는 시장인가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시장이죠. 보고 있나요? 불황이 약합니까? 불황이 강합니까? 그래서 위치가 좋고 매출액이 안정된 점포들 같은 게 좋죠. 좋은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가요. 유효수요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봐봐. 자, 여러분 봐봐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1년 전에 가격이 그 가격이 되죠. 그럼 신뢰합니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안정기는 공인중개사 매각의뢰와 매입의뢰 수집이 더 같이 중요시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스타트. 자, 10번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유형과 지형이 동시에 같은 국면입니까? 다 다릅니까? 지역 유형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국면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다르다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005년 831 대책이라는 건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자, 이거는 갑자기 외부 충격으로 경기가 하강했다는 건 순환적이에요. 이건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무작위적 우발적인 랜덤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후퇴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얘기해 보세요. 매도에서, 자, 우리가 후퇴 국면이라는 거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도자보다는 누구 중시다? 매수자 중시로 가는 거죠. 그렇죠? 방학 동안에 대학가의 원룸이 공시 생겼다는 건 무작위적이에요? 계절이에요? 계절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경제주택이 모든 사람이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 거미집갑니다. 자,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거미집이론. 학개론에 곤충도 나와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자, 그래서 홀수설에 나오기 때문에 유력하다. 에치케리안 학자가 얘기합니다. 농업 경제학자거든요. 얘가 이제 그 미국의 1900년 초반도에 옥수수 가격 파동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제 마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배우셨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본다면 시차가 있어요. 시차. 특히 이제 이거는 농산물에 적용이 되죠. 농산물. 자, 자, 이 칠판 중에 따보세요. 공산품. 공산품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근데 농산물은, 자, 심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공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시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얘는 시차가 없는데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가볼게요. 자, 마늘 가격 보고 즉각적으로 수요자가 사요. 그럼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근데 갑돌이가 마늘 가격 오른 거 보고 바로 심습니까? 바로 안 나옵니까?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돼요. 일정 기간 후에.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제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수탄하고 공탄이 있어요. 폭탄 이름이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죠. 그럼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지만 그게 안정으로 가요. 다시 수렴형. 수렴형이라는 자체는 수렴형은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그냥입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좀 안정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거미줄을 발견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좀 완만해요. 자,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가 아주 안정한데, 자, 마늘 가격이 100원인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마늘은 바로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다 심죠. 그런가요? 내년 팔았더니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 그럼 초공급이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마늘 심어요, 안 심어? 갑돌이만 심어? 다 안 심어. 그럼 다음에 가격 된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그럼 그걸 본 갑돌이 활당들은 그냥이나 또 마늘 심는다. 심을 수 있어. 밤 새겠다, 야. 그러면 예측을 못해요. 합리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계속 움직이나요? 자, 따라서 동태적. 동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동태이론이라는 건 시간의 비교에 따라 흐름 속에서 새로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간 게 아니라 그냥입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죠. 그러면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죠. 지금 동적이라는 걸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산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그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죠. 공급이 탄력적이어야 돼요? 공급이 비탄력적 때문에 그래요. 공급 시간이 오래 걸리죠.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일정한 생산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공급에 시차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는 굉장히 가격 보고 탄력적이죠. 근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그래서 수렴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이제 수렴형이 되어서 안정했는데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그러면 3번은 이따가 하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거미집이라는 거는 생산 기간이 단기예요? 좀 장기예요? 부동산이나 마늘이나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가요? 자, 인간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 능력이 결여됐다는 단어가 있나? 만약에 나중에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 얘네들이 마늘 안 심잖아요. 그럼 예측을 해요? 예상을 못해요? 못한다는 가정이고, 공급자는 전년도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금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 금년의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그럼 공급자는 언제나 현재의 시장 임대로만 반응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2020년도의 생산량은 2019년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단어가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만약에 작년에 보세요. 2019년에 가격이 올랐어요. 마늘 가격이. 얘기해봐요. 마늘 안 심어요? 심어요. 나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 정말이에요? 그럼 2020년에 가니까 그냥야 마늘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예측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항상 그 공급자는 그 현재의 시장 임대로만 반응하지 2020년도를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부동산에도 그냥입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 상승 초과인이 발생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과인이 소멸된 후에 시장의 공급 물량이 출하돼서 미분양이 속출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도 그냥입니까? 거미집이 먹힙니까? 먹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미집도 주택시장의 신주택은 공급이 미분양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거미집은요, 공급이 되어 잘 안 돼서 그래요. 주거용이 아까 이동하기 쉽고 더 공급이 잘 되죠? 그 주거용보다는 더 상공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상공용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기업본부입니다. 수렴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아까 기울기는 같습니까? 기울기는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요. 수기 절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신 저자분보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옛날에 풀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수탄수.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발산형이에요? 수렴형이에요?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탄력성이 우리가 예전에 플러스 1.1이고 얘가 0.9면은 숫자가 큰 쪽이 탄력성이 크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큰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그냥요,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공기가 더 크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0.3이다, 얘가 0.5다, 그럼 얘가 절대값을 쓰면 0.3이 큽니까? 0.5가 큽니까? 공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작습니까? 작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렴형 보고 계시죠? 그럼 수렴형은 어떤 탄력성이 더 큰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죠. 근데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큽니까? 더 크죠. 그래요? 근데 발산형은 이제 반대죠. 자, 수탄하고 공탄을 본다면, 따라서 공탄발. 그럼 공급이 탄력성이 크니까 나가니까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이에요? 발산형이어서 불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불안정적으로. 그래서 이건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면 자꾸 이게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좀 불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탄력성이 크다는 건 기울기가 작죠? 그럼 수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또 특강 때 또 제가 문제 다 넣었습니다. 꼭 오시고요. 따라서 수탄수.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면 발상형. 기울기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다. 순환형은 같죠? 같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탄하고 공탄이 같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순환형이 됩니다. 그럼 순환형은 이렇게 맹맹맹맹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수기하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암기한다, 암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왜? 같은 거 찾으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11번 있죠? 그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게 나왔는데. 야매 가르쳐 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A, B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의 가격 변화에 따른 다시 동태적. 아까 동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장기 조정에서 거미집의 모형이다. 자, 볼게요. QD는 수요량이고 P는 가격이고 QS는 공급량이에요. 수요는 집값 움직이고 공급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따보세요. 기울기. 기울기는 자,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으면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기울기를 알 수 있죠. 대답 좀 하십시오. 그럼 얘가 수기가 2가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이걸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죠. 근데 숫자는 안 나눠줘도 돼요. 숫자는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눠도 되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이건 나누죠. 자, 따라서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Q 앞에가 기울기라는 얘기죠. 파이팅 하세요. 자, 이거 앞에 있죠? 대답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죠? 숫자는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 넘어가니까. 그런가요? 그럼 수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자, 그냥 있어요? P 앞에 있어요. 나눠줘야 되죠? 숫자는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요거 3분의 4가 되죠? 그럼 3분의 4가 공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제 큰일 났어. 2분의 1과 3분의 4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따보세요.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왜냐면 1로 기준하니까 위에가 더 수치가 클수록 커요. 그런가요?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다시 갈게요. one more time. 자, P 앞에 아무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없으면 수기가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있으니까 나눠주죠? 그럼 요거 나눌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요거 2분의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죠. 그럼 공기가 2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같습니까? 이건 무슨 형이 되죠? 순환형. 이건 수렴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할게.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P 앞에 아무것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을 때 답은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는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대답해보세요. 얘기할 때 계속 까지게 만다. 얘는 있죠? 화이팅. 그냥이야 나눠. 근데 숫자 나눌 필요 없지. 마지막이다. 그럼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이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3분의 3입니까? 3분의 4가 공급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3분의 4가 1보다 크죠? 그럼 공기가 더 크니까 이건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P 앞에 아무것도 없죠? 다시 할게.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없으면 바로 여기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가 기울기죠? 그럼 수기가 2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있으면 그냥이야 나눠. 숫자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2분의 4니까 얼마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형? 순환형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풀기가 쉽다는 거죠. 자, 따라서 P 앞에 없어야 된다. 없을 때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럼 P 앞에 있으면 그냥이다. 나눈다. 숫자는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원모 타임 한 번만 더, 1분만. 이 없어, 있어? 대답해. 있어, 없어? 어떻게? 이거 나눌 필요 있어, 없어? 몇 분의 몇이야? 얘기해봐. 2분의 1이 수기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어요? 얘 지금 얼마죠? 어떻게 되죠? 3분의 4가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윗대가리가 큰 게 크죠? 그럼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공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얘 그냥이야. P 옆에 없어. 그럼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기가 얼마죠? 이 수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얘는 그냥이야. 나눠야 돼. 얘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2분의 4가 2가 되니까 순환형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한번 25일 때 나오고, 자, 따라서 홀수달에 나온다. 25, 27, 29, 30일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에 보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또 연결돼서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